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야심한 시간, 불 꺼진 창문을 몰래 지켜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누굴까요? 지난 7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행운동의 한 주택가.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반지하방을 들여다봅니다. 남성은 반지하방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도는데요. 급기야 창문 앞으로 다가가 몰래 촬영까지 하는 이 남성. 불 꺼진 창문을 지켜보던 남성은 결국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남성을 지켜보던 관제센터 직원들이 신고한 건데요. 직원들은 남성이 도주할 것에 대비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 CCTV를 감시했고 결국 검거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월미도 해안가에서 고등학생 3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한 남성이 물에 빠진 다른 남성을 힘겹게 끌어올립니다. 구조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요.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 월미도 해안가에서 고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해안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바다에 빠지자 나머지 2명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건데요. 의식을 잃었던 한 명은 현재 의식이 돌아와 생명엔 지장이 없으며 다른 2명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계사 대웅전 건물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건물 뒤편. 외벽에 걸린 벽화에 새까맣게 그을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닥엔 무언가에 불이 붙었던 자국도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조계사 대웅전 건물 북측에서 휘발성 물질로 자신의 가방에 불을 붙였습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훼손된 벽화가 문화재인지 파악하는 한편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했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된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는데요. 남성은 일주일 전 세무과 직원이 자기 차에 수첩을 올려놔서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전화로 협박하고 찾아와서 때리기까지 한 겁니다. 피해 공무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차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아마 이제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체납되면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차량 번호판 떼내거든요. 차량 번호판 압수해서 운행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저 여성 공무원이 아마 담당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올려놓는 거 보니까 저게 차 긁힐 정도 상황입니까? 수첩을 올려놨는데 이제 그 긁혔다.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자기 차 번호판 떼갔다는 그 이유로 감정 가지고 시비 걸려고 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제 공무원 죽이겠다, 뭐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이제 저렇게 여성 공무원을 폭행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명백히 공무집행 방해고요. 이 사람 뭐 현재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그 공무집행하는 사람을 공무소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 능동적으로 저렇게 공무집행 방해하면 경찰 당국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경남 창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남성이 또 여성 공무원을 때려서 그땐 뇌진탕까지 그 여성 공무원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욕설, 뭐 성희롱 이런 게
한 해에만 38,00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 통계상으로 명백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나고 이뤄지고 있지만 뉴스에 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아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의 경우에만 해도 32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복주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만큼 우리 민원 공무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사건 상황실 첫 소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관악구의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CCTV를 이제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임무를 띄고 있어요. CCTV를 살피다 보니까 저 남성이 새벽 시간대 02시 50분이니까요. 그 시간대에 주택가 그 반지하 쪽에서 그 밑을 들여다보면서 30여 분을 서성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정상적인 사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범죄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CCTV 보는 게요, 줌 기능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줌으로 쭉 당겨가지고 그 사람 얼굴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되면서 계속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건 분명히 어떤 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제 이 남성을 적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남성이 지금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카메라 등의 이용 불법 촬영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정도로 창가에 거의 가까이 가서 들어갔으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그러니까 거의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 김복주 교수님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저 관제센터 CCTV가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옮겨가면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범죄 발붙일 자리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사실들을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맞아요.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